우선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또 의장님 말씀하시고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하면서 시의회에서 강부학 의장님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셨는데요. 전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지원하는 금액이 우리 시민들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끄럽고 사실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자회견문을 이렇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오늘부터 전주시가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영업용과 산업용 상하수도요금 3개월간 전액 감면이고 또 하나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먼저 영업용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합니다. 가정용과 관공서를 제외한 모든 영업용, 산업용 상하수도요금을 3월 부가분부터 3개월간 100% 감면합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고정비용은 그대로인 소상공인을 위해 약 4만 9천여 건, 115억 원에 달하는 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둘째,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업소 수준으로 지원받은 9개 위기업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정부의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서 위기업종인데도 버팀목 자금을 일반업소 수준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들 9개 업종 3,673개 업소에 대해 전주시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PC방,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DVD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임의용업, 스터디 카페, 독서실, 직업훈련 기관이 해당됩니다. 셋째,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매장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9월 1일 이후 확진자 방문지로 재난문자에 공개되어 영업에 지장을 입은 업소에 대해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여 했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넷째, 전세버스 회사와 운수 종사자를 지원합니다. 지역 간 이동 제한과 행사 감소로 거의 모든 전세버스가 멈춰서 있습니다. 3차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에 처한 업종임을 감안해서 전세버스 업체에 100만 원, 종사자들 전원에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다섯째,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를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기사도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체를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감소로 매출액의 제로에 가까운 관광사업체에 대해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합니다. 각종 공연과 문화행사가 자취를 감추면서 문화예술인 또한 관광업계에 못지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록 예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주형 3차 지원에 필요한 152억 3천만 원의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7억 3천만 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공공부담 감면 115억 원입니다. 별도의 추경 없이 우리 시의 가용 제한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 시점 또한 신속하게 이 시간 이후 바로 지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하수도 감면과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집중했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작은 지혜를 짜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힘든 시간 묵묵히 견뎌주고 계시는 모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사회적 연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를 하는 사명감으로 끝까지 시민 한 분 한 분을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동화 전주시 의회 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선봉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장 강동화입니다. 신축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소 새해가 밝으면 올 한 해 힘차게 살아보자는 신년 계획도 세우고 이루고 싶은 목표에 마음이 돌고했지만 올해는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무겁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코로나 1년, 지난 한 해는 유난히 가혹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을 포기해야 했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생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너무나 힘겨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힘든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는 항상 시민들 곁에 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3월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했을 때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을 증액 의결하여 전주시의 용기 있는 결단에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전주시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임대로 이날 동참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 하루빨리 법제화될 수 있도록 전국 14개 시군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군 자치구의 의장협의 차원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원 2,927명이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김성도 전주시장께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들을 위하여 정부 지원을 보완하는 촘촘한 7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이지만 집행부를 위한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고심 어린 하나하나의 대책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66만 전주 시민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전주시 의원들은 시위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이제 실제 음식점 어떤 음식점은 뭐 시간 제한하긴 했지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를 제작한 물론 이제 마스크 제작 업체도 최근 들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주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작년보다 올라간 데는 단 한 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가 잘 되는데도 영업 제한 시간이라든지 또 인원수 제한 이런 것들 계속 고통을 받아왔고 작년보다 매출이 떨어진 게 분명하고 또 어찌 보면 또 그렇게 하면서 또 그 고용 유지를 계속 또 해주시는 그런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보다 매출이 확 떨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보편지급이라든지 아니면 선별지급이라든지 문제가 많은데요. 안타깝게 전라북도에서 주시만 보편지급을 못한 것 같아요. 선별지급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약간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득이 필요할 공감이나 설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편지급, 선별지급은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맞다 이런 뜻은 사실 전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시도 예산이 된다면 보편지급도 하고 또 피해계층 집중지원도 함께 하고 싶은 게 저희 아주 솔직한 그런 심정이고요.
지금 아직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편 지급하고 선별 지급 문제 방금 얘기하셨는데, 예. 저번에 그 선별 지급에 대한 그 흑과성에 대해서 용역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우려점으로 지적했던 게 보편 지급을 준 것과 비교가 전혀 안 됐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별 지급이 그 보편 지급보다 훨씬 코로나19에 도움이 됐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좀 지적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똑같이 이제 선별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코로나19 효과 있는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적으로 써낸 이유가 궁금하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저번에 그 전수사랑 상품권에 200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그건 선별 지원인지 보편 지원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선별 지원보다는 보편 지원 쪽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거하고 지금 이거에서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지급과 보편지급은 약간 같은 기준으로 잣대를 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보편지급은 약간 경기 위축된 소비를 좀 살리기 위한 경기 부양 쪽에 가까운 거고, 선별지급은 충격이 더 많은 것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선별지급과 그 집중지원을 똑같은 기준으로 말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주가 재난지원금을 했던 그 시기는 취약계층 지원한 거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지, 그 선별지원을 했는데도 지원하지 않는 시민들까지 큰 도움됐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용역은 저희 전주시가 집중지원했던 게 큰 효과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체를 지원하는 시민들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지원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또 저희도 다른 방안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네, 코로나19로 공무원도 고생 많으시고 시민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게 되나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은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 문화예술인 등록이 있습니다. 그건 정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등록된 숫자가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예술인에 한해서 1,612명인가요? 1,416명. 1,416명에 대해서 등록된 예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소상공인 유기업종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인사를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